주안지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쌤들이 쓰신 개요 가지고 나중에 복기하시거나 답안 점수 예측해 보실 때 초안지에 썼던 내용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뭘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초안지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첫 번째 쪽 번호 표기란, 두 번째 쪽 번호 표기란 이건 무리 없이 하실 거고, 초안지에다가 답 쓰지 마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써서 내고 왜 안 해주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답은 똑같이 쓰지 않았느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옮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안지를 인정해달라 하는 건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뭘 우리가 대충 몇 가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초안지에다가 거의 완성된 형식으로 답을 쓰고 나서 답을 옮기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절대 시간 안에 못 쓴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늘어나고 좀 더 구체화되게 되는 게 결국 들어오는 문의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안지에다가 우리는 답은 쓰지 않죠. 그다음에 네 번째 항목 보시면, 문항에 대한 답안은 이면 이내로 전용 답안지에 작성을 하라. 답안지에 문제 제발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쓴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굳이 안 씁니다. 자,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해서 작성하십시오. 자, 그래서 펜을 여러 개 들고 가셔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펜을 몇 개씩 들고 가셔야 합니다.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나온다고 하나만 떨렁떨렁 들고 가셨는데 갑자기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펜 바꿔서 쓰실 거예요? 원래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내가 썼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중간에 펜이 바뀌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같은 종류의 펜 여러 개를 가지고 가셔서 그냥 뭐 원래 한 달 쓰던 펜과 막 며칠 전 새로 샀던 펜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진 않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주력으로 쓰시는 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답안 받아봐도 그래요. 중간에 점점 흐려져요. 글씨가 점점 흐려지고, 아, 이거 지금 펜이 안 나오겠는데 이런 시점에 느껴지거든요. 답을 읽으면서도 괜찮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데 여측 없이 안 돼요. 안 돼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펜을 쓰시거나, 없어서 파란색 펜으로 쓰시거나 연필로 쓰시거나 하는 별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안 그러실 테니까 잘 준비하셔서 하시고요. 자, 여기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아야 된다. 번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수성펜은 원칙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성펜 쓰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수성펜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물에 번지는 건 혹시 사고가 날까 봐.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시는 펜이 물에 번지는 펜인지, 보통 볼펜은 물에 번지는 펜은 없어요. 다 유성이에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볼펜이에요. 유성. 제일 많이 쓰시는 그 볼펜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류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중성펜 같은 경우는 일부 물에 번지는 펜들이 있습니다. 원래 중성은 물에 번지면 안 되는데 일부 중성펜들, 제가 알기로 그게 번졌던 하이테크류는 번져요. 그거는 안에 잉크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물에 번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이테크를 OMR에 쓰신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은 없기 때문에, 근데 잘 확인하시고 쓰시고요. 만년필 쓰시는 경우에는 그 답안 작성용 그 번지지 않는 잉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쓰셔야 됩니다. 그냥 잉크는 다 100% 물에 번지고, 검은색은 덜하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좀 흐려져요. 많이 흐려져요. 흐려져서 저 예전에 빨간색으로 첨삭해 드렸는데, 만년필 빨간 잉크, 그래서 잉크마다 되게 다른데요. 한 달 지나고 봤더니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허옇게 떠가지고 햇빛 좀 받았더니. 그래서 첨삭 안 해줬다고 하겠다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안 됩니다. 지워지는 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많이들 쓰시는 게 그 프릭션 많이 쓰시죠. 많이 쓰시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왜 지우개로 지우는 건데 그냥 쓰면 되지 않나? 화이트 쓰지 말라는데 그걸로도 지우면 되지 않나? 근데 그거 열에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열로 지워지는 거라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가 추운 겨울에 그 시험을 보죠. 그래서 난방 기구들이 주변에 있고요. 따뜻한, 계속 그 수백 개, 수천 개를 스캔하고 있는 스캐너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안전할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다. 그게 의외로 굉장히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저 실험 몇 번 해봤는데, 써가지고 따뜻한 난로 옆에 요렇게 갖다 대면 하얗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막 프릭션 발견하고, 이야, 이거는 나의 발견이다. 그래서 화이트 쓰지 않고 지울 수 있네. 이러면서 하시는데,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지워진 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죠.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 답안란에 줄을 추가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줄을 추가해서 쓰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답안이 있으면 답안 칸에 답안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내가 임의적으로 줄을 그어서 한 줄을 두 줄로 늘려서 써도 된다는 겁니다. 한 줄을 세 줄로 늘려서 쓰지는 못하겠죠.
너무하죠. 근데 2줄 정도로 늘려서 쓰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비워놓고 글을 썼을 때 칸이 용량이 부족하다. 칸이 부족하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그어서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줄을 긋고 쓰시는 게 보기가 나을 거예요. 그냥 한 칸에 2줄 쓰시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근데 요 바깥으로 이 밑에 이걸 확장해서 쓰시거나 위로 확장해서 쓰시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스캔 자체를 안 한다. 답안란 안에서만 그렇게 줄을 추가적으로 그어서 써라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답안 수정할 때는 반드시 2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을 해라.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2줄 그으라고 얘기하니까 제발 2줄을 그으세요. 3줄, 4줄 그지 마시고 2줄 그으시고요. 근데 많이 걱정하시는 2줄 그으면 밑에 쓴 글이 보이는데 안 되지 않느냐. 안 읽어요. 그 사람 채점하는 사람들이 굳이 밑에 원래 뭐 썼나 궁금한데. 그래서 안 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안 봐요.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장 보면 보겠죠. 원래 뭐 썼을까 궁금한데 하면서 보는데 아니라고요. 그걸 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그 경우가. 그래서 정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제발 예쁘게 2줄 그으시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수정 테이프, 수정액을 사용해서 답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밑에도 나와 있네요. 채점을 하지 않는다라고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쓸 수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답안은 폐기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쓴 답도 폐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파란색으로 쓴 답도 폐기고 연필도 폐기고 다 폐기인데 일단 화이트나 수정액을 썼으면 이건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답 자체는. 그래서 내가 고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개입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채점을 안 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 내용 이외의 것.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 그때 얘기했죠. 방점을 찍는다든지, 밑줄을 긋는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형광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절대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글쓰기 교정 부호는 쓸 수 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글쓰기 교정 부호는 쓰는데, 글쓰기 교정 부호보다는 뭐가 좋다? 2줄로 긋고, 지우고, 새로 씁니다. 글쓰기 교정 부호가 그걸 잘 보시는 분들은 잘 보이는데 안 그러신 분들은 읽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 뭐 썼다가 이거 바꿔서 쓰시는 거 안 읽혀요. 안 읽히니까 제발 지우세요. 다 지우기 번거로우면 이렇게 고치고 싶었어요. 얘를 지우고 얘를 뒤어서 끼워다 다시 쓰시는 게 훨씬 더 잘 보여요. 차라리. 그러니까 교정 부호보다는 그냥 2줄 긋고 수정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9번.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하는 가지수까지만 답안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특징 2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내가 4가지를 썼다. 앞에 2개까지만 읽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2개 중에 틀린 게 있으면 1점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3번째, 4번째 게 맞았는데요. 안 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개수를 한정하고 썼으면 확실한 걸 그 개수 안에 쓰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 쓰라고 하는 항목은 분명히 개수를 한정해 줄 거예요. 2개를 쓰라고 한다든지 3개를 쓰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반드시 내가 쓰는 첫 번째 거다. 내가 쓰는 2번째 거다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 없이 그냥 풀어서 쓰게 되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채점자가 여기 첫 번째 있네. 근데 그 첫 번째, 2번째, 3번째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저런 키워드를 같이 넣어서 글을 썼어도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나는 뒤에 다른 걸 썼는데 거기까지 읽지 않고 그냥 끝을 내버리고 채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둘째 티가 나게 먼저, 다음으로, 우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티가 나게 쓰셔야 한다.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 보면 처음에는 답안을 채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그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답안란 이외에 작성한 부분들 빈칸 옆에 그러니까 일단 요 외의 부분을 썼으면 거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채점을 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채점하겠습니까? 초능력자도 아니고 원래 어떤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죠. 수정 테이프 연필로 수정한 부분은 확인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되게 창의성이 높았던 어떤 선생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채점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위에 안 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화이트로 고치고 그 옆에부터 쓰면 여기는 채점 안 한다고 했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창의적인 얘기를 하신 쌤도 있었는데 안 그럴 것 같다고 답안을 빼버려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오. 절대 사정을 봐주지 않겠다. 그래서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 답안지로 처리한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이렇게 1대1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쓴 답안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썼죠. 교체하고 싶죠. 제출하고 새로 받습니다. 새로 쓰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서 실제로 교체를 하면 안 돼요. 최대한 그 답안에서 지우고 새로 쓰는 게 낫지 교체를 해서 새로 쓰면 그 부담, 그 압박. 왜냐하면 어느 시점일 거냐 하면 답안지를 교체한다는 건 문제를 읽고 분석하고 개요를 작성을 하고 쓰다가 교체를 하겠죠. 그럼 그 시점이 이미 20분 이상은 지나 있는 시점이에요. 60분에서 20분은 지나고 막 25분이 지났으면 사실은 30분이 남은 거예요. 실제로. 30분이 남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마무리를 못해요.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답안지 교체는 정말 무슨 뭐 욕설을 쓰셨다든지 답을 쓰다가 까만색인 줄 알고 썼는데 파란색이 나왔다든지 뭐 그 정도 사건 사고가 아닌 이상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잘 하시고 이름 잘 쓰시고 채점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니 그렇죠. 갑자기 되게 또 뭐 그렇죠. 요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 받으셨죠? 시작.